한 주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말말말 누가 주인공입니까? 표디가 들으시면 곧바로 아실 만한 분입니다. 그래요?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누군지 오디오로 직접 만나보시죠. 네.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데서 또 뭐도 모르는 게 그냥 뭐든지 그러잖아요. 저기서 우리나라 언론 단체였으면 그거 인용하는 거지. 자기들이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어? 아니 여러 번 설화에 오르셨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래서 아니 써준 것만 읽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또 이거는 사고를 치셨네요. 써준 원고가 없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즉석에서 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 방금 들으셨던 오디오는 어제 JTBC가 송영길 대표 육성을 보도한 뉴스 내용 중에 일부인데 네. 참고로 기자가 송영길 대표에게 국경 없는 기자회에 관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긴급 성명을 냈는데 네. 여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성명을 어떻게 봤냐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뭐 대답을 했습니다. 뭣도 모르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갔어요. 아마도 송 대표는 뭐 우리는 우리만의 사정이 있는데 그걸 해외에서 어떻게 알겠냐. 상황도 정확히 모르면서 내놓은 성명 아니겠냐. 뭐 이런 뉘앙스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송영길 대표는 전혀 뭐 이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단체예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어떤 단체냐. 1985년 프랑스에서 설립됐고 설립된 이래로 전 세계의 이 언론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동해왔고 변호해온 비영리 단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진보단체 쪽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 네. 이 국경 없는 기자의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해서 그랬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죠. 네,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송 대표가 설립한 지 36년이나 된, 활동한 지 36년이나 된 국경 없는 기자회를 한마디 말로 뭣도 모르는 단체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비판이 여기저기 쏟아져 됐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 측에서도 우리가 한국 현실을 모른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이런 반박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어떤 불의 혹은 네.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고 성명 내고 했던 용감한 그렇죠. 세계의 정의를 지켜내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나라가 독재에 시달릴 때도 이분들이 많은 그런 뭐 성명 보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언론 개혁의 필요성. 예.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할 때 근거로 많이 제시하는 게 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 자료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국경 없는 기자회 활동 아주 높이 평가했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공개적으로. 대통령도 지난 2019년, 2년 전인 2019년 8월에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지지하고 치하한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오디오를 잠시 들어보시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그동안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대표 혹시 해명했나요? 네, 했습니다.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과 송 대표 측에서 해명을 내놓았는데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해다. 오해다. 그건 오해다. 오해다. 네. 아니 그러면 오해라는 건 우리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잘못 오해하면. 알아들은 거다. 그렇죠.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다. 이건데 네. 송 대표 측에서 말하는 해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뭣도 모르니까 그냥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뭐 또 모르니까 네. 언론이 오해해서 그렇게 쓴 거라는 거예요. 뭐 또 모르니까와 뭣도 모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다르고 송영길- 어다르네요. 진짜. 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앞서 네. 오디오로 송영길 대표 오디오 들려드렸잖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들이 받아 쓴 것처럼 뭣도 모르니까 그냥 이라고 들렸는지 아니면 송 대표 측이 해명하는 것처럼 뭐 또 모르니까 이렇게 들리셨는지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고 예. 지금 송 대표 측에서는 오늘 송 대표가 직접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국경 없는 기자회 쪽에 영어로 잘 설명하겠다. 한글로 설명해서 잘 안 됐다는 한글은 거죠. 영어로 잘 설명하겠다. 오해가 나니까 영어로 예. 하면 오해가 없을 그래서 것이다. 영문으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직접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영어로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지 영어 원문이 나오면 꼭 보고 싶습니다.
영어로 과연 뭐또와 뭐또의 차이가 설명이 가능할지는 영어 학자들께 좀 맡겨야 될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죠. 누굽니까? 네, 두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 후보입니다. 네. 어떤 말을 했는지 오디오로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학예의 발표겠대. 학예의 발표 같다고. 이게 무슨 발표인지 무슨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다운 솔직한 네. 그런 말씀 같은데 왠지 웃는데도 오픈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 비전 발표가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어제 열렸던 비전 발표회 이야기인데 네. 아마 홍 후보가 이렇게 느낀 이유가 비전 발표 형식 때문인 것 같아요. 아하. 7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고 후보들 간에 질문이나 상호 토론 없이 네. 그냥 후보들이 단상에 나와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초등학교 학예회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제 비전 발표 행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로 현장 분위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저는 군 출신이야말로 그 어느 직업군보다도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합니다.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매일 열겠습니다. 모두 깜짝 놀랄 배틀입니다. 아니 초등학교 학예회가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이 좀 화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네. 라디오 방송 목소리로 들으시니까 좀 누가 이런 말 어떤 말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맨 처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다라고 말한 후보는 안상수 예비 후보인데 안상수 예비 후보 어제 발표회장에 빗자루와 쓰레기통도 들고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쓰레기를 모두 치우겠다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이 국민들에게 걱정 없는 삶을 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자신이 들고 있던 연설문 큐카드를 다 던지면서 참석자들의 좀 웃음을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두 번째 군 출신이 국정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후보는 육군 대장 출신의 박찬주 후보입니다. 아하. 12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군 출신이세요. 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박찬주 후보는 지난 2017년 네. 육군 대장 재직 시절 공관병들과 조리병들에게 부부가 갑질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해임 경질됐다. 이것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퍼주기 분배 포퓰리즘 이야기 한 분 홍준표 후보 본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런데 홍 후보가 퍼주기 유혹을 막겠다라고 말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 한교안 후보가 다음 후보로 등장했는데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매일 열겠다. 10억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아니 앞에서는 퍼주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허. 뒤에서는 10억씩 매일 주겠다라고 해서 그 두 후보가 전혀 다른 말을 한 자리에서 한 네. 그런 셈이 됐는데 상호 토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래도 별로 서로 공방도 없고 문제 지적도 없고 이렇게 넘어갔겠네요. 근데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기 발표 끝나면 다 자리를 떠버렸어요. 아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듣지도 그래서 않고. 뭐 이 얘기를 잘 듣지를 못했고 아하. 그런데 이제 보기엔 참 좀 안 좋았죠. 어제 이제 비전 발표에 국민의힘이 12명의 예비 후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쑥 다 빠져버리니까 효과는 글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5058님께서 들으시다가 문자 보내주셨네요. 정치 유치원생 초등생들이 당 대표의 대선 후보를 하고 있는 뭐 여야 모두를 비판하신 말씀 같습니다.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 순서인데요. 세 번째 말말말 어떤 말입니까? 네, 세 번째 말은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공정위는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줬다며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수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계약서 문구대로만 해석을 해서 이주자에게 지연 손해금 등을 일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LH는 또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이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까지 일부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련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지난 8월 16일에 KBS가 보도했던 뉴스인데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기존에 살던 주민들에게 주택 용지를 분양해 주거든요. 네. 근데 지난 2008년에 LH가 김포 한강 신도시를 만들면서 신도시 내 부지에 있던 그 주택가에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원래 이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택지를 분양을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2년 말에 이 부지 조성 공사 끝나야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가 중단됩니다. 중단해야죠. 예, 예. 추가 문화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단돼요. 네. 그래서 공사 일정이 1년 4개월이 늦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2014년 5월에 토지 조성이 완료가 됐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 LH 2012년 말에 12년 말에 이제 부지 조성 공사 원래 끝나기로 했지만 원래 늦어졌다고 끝났어야 했잖아요. 되는데, 근데 2012년에 LH가 주민들에게 잔금 내세요라고 한 거예요. 부지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네. 어허. 근데 계약서에는 잔금 납입일이 2012년이다. 아.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돈 내세요 했는데 예. 일부 주민들이 가서 땅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네. 뭐 여기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토지 조성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잔금을 낼 수 없다라고 버팁니다. 네. 그러니까 LH가 이 주민들을 상대로 지연 손해금을 내라 이러면서 8억 9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고 받아갔어요. 아니 공사 지연 책임 당연히 LH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LH 책임이죠. 근데 공사 지연된 손해금은 주민들 이들이 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어허. 이러니까 공정위에서 야 이건 갑질이다. 네.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불이익을 줬다.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LH에 지금 가징금 5억 6,500만 원을 물린 상태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LH는 뭐라고 합니까? 갑질이 아니다. 공정위 판단이 잘못됐다.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재산세도 그 주민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들었지만 2013년부터 4년 동안 이 부지는 LH 소유예요. 예. 근데 분양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다 넘겨버린 거예요. 계약만 했는데. 예. 어허. 근데 LH 같은 경우 지금 3일 전에 지난 8월 23일에 LH 노조가 이 자신들이 갑질과 막말을 들었다라면서 네. 분노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근데 국토부 직원이 자신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열렸던 LH 조직 개편안 2차 공청회 때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막말을 쏟아냈다. 국토부의 이런 갑질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잠시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있는데 지금 현재 LH는 어떤 식이냐면 그동안의 하드웨어적인 그 논리가로 지금 차 있는 조직입니다. 사실은 그 조직 내에서 주거 복지는 변방 취급을 당하고 있고 그 조직 내에서 개발 기능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실 모회사 자회사로 됐을 때 그러면 뭐 능력도 없는 애들이 다 모회사로 가고. 아니 공청회에서 한 공개적인 발언인데 예. 이 마지막에 능력 없는 애들 예.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능력 없는 애들, 그다음에 주거복지는 변방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공청회 마지막 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 국회에서 열렸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국토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질의 내용을 답변을 이제 국토부의 김영석 토지정책관이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아하.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LH의 주거복지 쪽 근무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조의 그 입장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 직원들을 능력 없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하는 인식이다. 아하. 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갑질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네. LH가 공사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공사가 늦어졌으니까 8억 9천만 원의 공사 지원금을 내라고 한 건 갑질이 아니니까 갑질이라고 판단하는 공정위가 행정소송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 공청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한 이야기는 표현이 뭐 능력 없는 애들 변방 이런 단어가 있었다고 해서 심각한 막말과 갑질이라는 LH의 시각.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당하면 갑질 당한 거고 내가 남에게 하는 건 갑질이 아니다. 이런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인들이라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주로 네. 사용하게 할 텐데요. 이게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LH 쪽에 꼭 드리고 싶은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는 꼭 LH 직원들께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생각해볼 걸 문제인 것 갑질이라고 같고요. 생각한다면 네. 남을 대할 때도 남의 처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금주의 말만. 어떻게 더 심각한 갑질인지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너무 많은 판단을 맡게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